네, 정치여담야담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SBS 민성기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논란으로 여야 여론전이 치열한데 국민의힘은 일단 수산물 시식에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 공포로 인해서 위축된 현장을 찾아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실 진짜 의원님 다니시기 힘들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뭐 썰렁하네요. 예, 현실이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정말 이상하게 계속 노출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상인들이 빨리 이제 회복돼야 다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죠. 여든 예살이라는 그 무슨 말씀들은 현장 나오면 뭔가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 시장과 횟집에서 릴레이 식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경북 성주군에 갑니다. 타드 괴담을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국민을 속인 현장에 가서 그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는 별개로 이 타드 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누군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께서 오늘 제 방송에 처음 오셨으니까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여당의 이런 현장 시식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녹방이라고 명명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권에 좀 너무 가벼운 행동이다. 물론 정치권이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축약적으로 정치권의 정책이나 또 향후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국민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좀 아쉬운 이유는 단순히 퍼포먼스에 그쳤다는 거죠. 특히 이 퍼포먼스 자체가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이후에 2011년도 이후에 먹어서 응원하자라고 했던 일본이 한번 활용한 적이 있던 퍼포먼스입니다. 실패했죠. 심지어 뭐 연관성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당시 그 유명 앵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진행자가 지금은 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방식이 정부 여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결판낸 퍼포먼스인데 그걸 반복하면서 더욱이 동시에 이것을 괴담 치부했다는 거죠. 물론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국민의 우려라는 것을 불식시키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 심리 우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예산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서포트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작 일본은 이후에 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보완 정책을 다 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라고 할 때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심리라는 것이 불안 요소가 가속도를 가지고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여당의 모습입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께서 상당히 박하게 평가하셨는데 최영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수산물 시장과 함께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 뭐 부산이나 저희 마산이나 또 남해안 이런 도시들은 수산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의 상인이 바로 저희 가족이고 친지고 이웃이고 그렇습니다. 제 사무실도 바로 마산어 시장 한가운데 있고요. 저는 오늘도 우리 수산시장에 오후에 우리 의원실을 같이 회식 겸해서 회를 시켰습니다. 냉장으로 해서 오후에 지금 배달시키고 있는데 뭐 저희들은 늘 일상을 먹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친척들이랑 먹었고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그냥 늘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 아직 뭐 이른바 그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너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의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방류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온 동네에 겁을 주고 하면은 장사가 되겠냐고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그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류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사회가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바로 일본 저 수산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후쿠시마의 위치가 우리 쪽 동해 쪽이 아닙니다. 이게 북태평양 쪽이고 후쿠시마 해류라는 게 한번 들어오는데 4,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당장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캐나다하고 미국이겠죠. 그 수산인들하고 그쪽에서 난리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쪽이랑 같이 공조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지난 정부에 지금 우리 이번에 저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점검 갔던 그 팀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분들이 지난 정부 때 그분들입니다. 지난 정부 때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지난 몇 년 전에 외교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IAEA 기준을 따른다면은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IAEA라는 이 원전 안전성의 문제 또 핵 방사능의 문제에서는 이만한 국제기구가 없습니다. 이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그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바가 있으면 그 IAEA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검증하자 이렇게 여론을 모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여론을 모아가는데 뭐 캐나다하고 미국이 일본 눈치 보느라고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지금 직접적으로 해양 생태 영향을 받게 됐는데 그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가 합리적인 의구심 또 걱정 이런 것들을 바로 IAEA를 통해서 또 미국과 캐나다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막아내면 되는 것인데 그런 외교적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옛날에 광우병 때 이야기하듯이 갑자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수산인들은 걱정하고 남해안이고 서해안이고 지금 동해안들이고 다 걱정들이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뭐 일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부산, 마산 뭐 이런 지역구 어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김기현 의원도 울산 어원이시고 그래서 해산물을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거죠. 안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먹으면 이상하겠지만 더욱이 어렵다고 하니까 한 끼라도 더 먹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성기 논설위원. 네. 자, 김기현 대표가 오늘은 경북 성주로 가서 그 유명한 성주 참외 시식 행사를 또 한다는 거잖아요. 자, 사드 전자파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좀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의 그 사드와 관련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가 있었죠. 6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인체에 큰 위해는 없는 걸로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그 환경 영향 평가가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도 과거에 지금의 야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뭉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비판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은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야당이 소위 그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가서 그 참외도 시식하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 야권을 비판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에 이어서 지금 여당은 이 사드 전자파 논란이 허구였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도 뭐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던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의 동의와 설득을 얻지 못했던 절차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이것은 일반 환경영향 평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가중된 책임을 부과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프로세스 과정 관리에서 문제 있었던 점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암 발생률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현황들을 파악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사드로 인해서 참외를 먹을 수 있다, 아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고요.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국민이 피해라고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응대를 하느냐 등등의 문제인데 정부가 이것도 물론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 과정 자체에서 처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거죠. 국민적 설득 자체는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게 심지어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지금 먹거리를 염려하고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의 그런 우려 자체는 하면 큰일 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수산물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부가 그 대응을 해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IAEA과 관련해서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IAEA는 우리나라의 원안위처럼 이런 규제기구가 아닙니다. 단지 일본 정부의 위탁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점검을 하기로 했고,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IAEA가 충실히 절차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면 신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국제기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IAEA가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일반 지침으로 이미 명시한 바 있는 GSG-8과 관련된 그런 자체 지침과 관련된 처리도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알프스라고 하고 있는 그 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그간 10년간 시운전만 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정말 온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한 바 없고 IAEA도 대답한 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것들은 문제를 제기한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맞습니다. 과학적인 수치로 설득할 수 있고 또 그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네, 자 최영도 의원님, 네. 이재정 의원께서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식 행사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IAEA의 지난 정부에 이어서 우리 대표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IAEA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덧붙여서 한번 실정을 해보자라고 지금 이제 채취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IAEA와 함께 우리 이 전문가들도 우리 전문 지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IAEA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미국 다 참여하고 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미국하고 캐나다는 자국민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상당수 국민들, 일본 여당은 자국민들의 그 수산시장, 그 수산 생태계 파괴로 인한 또 오염으로 인한 그 위험을 외면할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정말 과학으로 해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서 전혀 IAEA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좀 더 근거가 있으면 좀 더 근거를 갖고 해야 될 문제지, 우리끼리 모여서 안방에서 체조하고 그런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막아야죠. 실질적으로 그 생태계가 문제가 있으면 생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사실 최근에 우리 마산 지역의 한 중진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보자 해서, 근데 그걸 태평양에서 수증기로 날려버리자라고 이제 대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IAEA뿐 아니라 다 검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 수증기로 보내는 것이. 이런 게 이제 결과가 쭉 나와 있고, 30년 전에요. 울릉도 연근에 러시아가 핵 폐기물, 이 폐기수 정도가 아닙니다. 핵 폐기물 자체를 버렸습니다. 그때 난리가 나서 일본하고 우리가 공동 대응해서 러시아하고 공동 검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동해에서 방사능 수치나 위험 문제를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고요. 특히 10여 년 전에 후쿠시마의 첫 이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나와서 원전이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쓰나미 물길이 또 빠지면서 바닷물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 10여 년이 지나서면 벌써 이제 그 해류가 한 번 돌아서 두 번 돌아서 우리 바다에도 들어왔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그걸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생태계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우리뿐 아니라 캐나다, 또 캘리포니아의 미국의 해양 연구소들이 다 보고 있고, 그런 과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서 지나치게 우리 정당의 한 일각 정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오히려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저희 정부 여당은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또 IAEA를 통해서 이 문제를 엄밀하게 제적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걸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 특히 이제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다른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가 없는지, IAEA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그 전문가뿐 아니라 각국 대표단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대표단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가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자꾸 뭐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 먼저 기회 되시면 약수터 물 좀 떠다가 우리 정부 여당에 그 좀 제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그걸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 여당의 태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후쿠시마 약수터 얘기를 꺼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이제 뭐 약수터다, 뭐 먹방이다 이렇게 가벼운 언어로 공방에 치달으면 어쨌든 국민들한테 물론 저 장면만 지금 보여서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 정치권의 노력들이 얼마나 좀 가벼워 보이겠으면 저는 조금 더 좀 진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실제 광우병 괴담이라고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 덕분에 쇠고기 협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월이라는 것을 양보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동물 사료로 만든 반추동물 사료로 만든 것들을 반추동물에게만 먹이는 것들이 아니라 나머지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도 금지하게 만드는데 견인을 한 게 바로 국민들의 촛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동물보건기구가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광우병이 사라진 단계에 이른 것은 당시에 반추동물로 만든 그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효과가 굉장히 컸다. 그것이 유효적절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괴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처럼 아주 사소한 지적이지만 경청할 지적이고 근데 굉장히 주요하고 본질적인 지적이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 제가 좀 이제 정정을 하자면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980년대 러시아 핵폐기물 관련해서도요. 일본은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그 부분을 IMO의 해사기구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요. 그 문제 중저준위 폐기물 자체도 버리지 못하는 어떤 법례를 만들어가기까지 하면서 저지하고 막아냈거든요. 물론 대한민국도 함께 했었습니다. 당시와는 달리 그 IMO나 해사기구에 관련된 해양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금 바다에 투기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버리는 거야라는 걸 지금 만족시키려고 논리적으로 일본이 어떤 꼼수를 썼냐면요. 터널을 뚫어가지고 1km 정도 나가서 버립니다. 그냥 바다에 버리면 본인들이 30년 전에 문제 제기했던 러시아 폐기물하고 똑같이 돼서 똑같은 결론이 낼까 봐 육지를 통해서 육지에서 던지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취지로 해양에 터널을 뚫습니다. 등등 이 모든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국민적 우려를 불러오는 겁니다. 네, 자 최영두 의원님, 이재명 대표 얘기는 자 그럼 오염수 방류하는 걸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왜 처리수 방류를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하느냐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부의 일하는 게 연속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원자력 기술은 안전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특정 정당의 정파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 견해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아예 일본이 이걸 방류할 것이냐, 뭐 전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컨테이너로 해서 뭐 콘크리트로 묻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서 면접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부도 IAEA 참여를 했던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일본 이제 이걸 방류하기로 국제사회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저렇게 한때 여당이었던 더구나 지금의 제1의 야당이었던 대표가 저렇게 농담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이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제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가 이렇게 계속 그냥 이 프로세스를 따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감시하는 추세로 왔던 거고 근데 그걸 갑자기 이제 멈춰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과정이고 이걸 하려 그러면 국제사회 전체가 어떤 다 같이 동의를 하고 공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제사회라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IMO가 있고 또 IAEA가 있고 아까 반추동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OIE라는 게 있어 국제수역기구가 있었습니다. 국제수역기구에서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이제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미 간의 통상 문제니까 그때 담화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통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그냥 우리끼리 막 주장하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OIE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 최고의 전문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OIE가 지금 IAEA처럼 그 안전의 문제, 수역,
동물로 인한 전염병의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그걸 인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최고의 기준을 만들어냈던 것이 OIA입니다. 국제수역기구. 그 수역기구에 따라서 통상도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만일 그 수역기구가 안 된다 그랬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초동물의 문제는 그 당시는 아니었고요. 그게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선 문제, 30개월 그 쇠고기 문제 그거였는데 당시에 일본과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갔던 것이고 그런 걸 요구를 했던 것이죠. 네, 자 미국 쇠고기 문제까지 넘어가면 지금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꾼 게 2008년 촛불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재협상을 통해서 가능했고 그 덕에 광우병이 이 전 세계에서 사라지게 된 네, 뭐 본질적 그렇게 정리하고 대응한, 가겠습니다. 네. 자, 야당 인사들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줄줄이 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가세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운전을 중단하십시오.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와 먹거리 안전 우려는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력이 그 반증입니다. 이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괴담 아닌가요? 저는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걱정에 휩싸인 우리 국민은 도대체 국가가 어디에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일본 여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일본 정부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서는 민성기 논설위원,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동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뭐 양당 모두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그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죠. 그 지금 단식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제 오늘서부터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단식에 돌입을 했고요. 정의당도 이제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 이후에는 그 정의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그 단식에 가담을 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서는 앞서 보셨듯이 우원식 의원이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특위의 고문을 맡고 있죠. 오늘 단식에 돌입을 했고 그 전에 이미 윤재갑 해양수산위 위원장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죠. 윤재갑 위원이 맨 먼저 단식에 돌입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 이 민주당 안에 다른 의원들도 혹시 뭐 단식에 동참하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저는 정치권의 어떤 뭐 액션들 중에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단식이긴 한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만큼은 저희가 국회 안에서도 이제 최선을 다하는 반면에 그 절박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단식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저는 평소엔 동의하지 않다가 이번에 그 노력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합니다. 단식에 함께하는 의원님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투쟁이 이제 국민의 구체적인 목소리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지원들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사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영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의원이 단식 농성을 한다는 거는 뭐 상당히 좀 강경한 이 저항 방법인데요. 정치가 참 무책임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될는가 싶습니다. 자, 우리 정치는 국회는 지금 그 사이에 정권 교체는 있었지만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당 기간 중에 후쿠시마의 이 문제가 12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당시에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IAEA에 참여하기를 했고 또 당시에 이런 문제가 당시에 또 우리 당이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고 그때는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제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이죠. 국제적인 프로세스라는 게 무슨 그냥 뭐 외면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큼이나 이 생태계 문제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도 일본 여론만큼 또 일본도 이 민주주의 나라고 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우려를 끼칠 겁니다. 우리나라 내부에도 물론 더 큰 안전, 더 중요한 안전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일본에도 물론 있죠. 이제 그런 여론과 그러면 진작 좀 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도 다수 여론은 방류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IAEA를 통해서 우리가 그 완전성 문제를 제기해 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기준이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세슘 아까 우럭 이야기하셨는데 세슘이라는 것이 이게 그 분자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우럭의 기준치에서 180배 달하는 세슘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세슘 이 우럭이랑 좀 정주성 의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올 수도 없고 특히 이제 그 집중적으로 후쿠시마 방류됐던 바로 그 지점에서 자랐던 그리고 세슘이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흘러다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만 들으면 그 굉장히 무서워서 그게 언론 같지만은 국제사회가 만일 이것도 일본 언론에다 난 이야기거든요. 일본 언론에 난 이야기고 일본 수도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심각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나섰겠죠. 네. 우리가 지금 우리만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만의 과학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사실을 좀 함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석희 논설위원, 이 정부는 아직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 이외에는 뭐 다른 대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오늘 그 국무 1차장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즉 방류 위에 다른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대안도 2010년대 중반서부터 4년 넘게 국제사회가 논의를 해왔고 또 그 방류를 결정하는데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IAEA까지 관여를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미 다른 대안들을 이미 국제사회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방류가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 이러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초읽게 들어갔다는 뉴스가 연일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쪽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뭐 방류를 하기 전에 앞서 그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류를 그냥 육상에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해저 터널로 해서 일정 거리를 끌고 나와서 바닷속에 버리게 되는데 그 해저 터널 공사가 26일 그러니까 완료가 됐죠. 완료가 돼서 이제는 이제 관련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는가를 그 결정하는 그 검증을 하는 그 시설 검사가 28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게 되고 IAEA 최종 보고서가 방류에 큰 이상이 없다, 방류에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일본이 예정대로 한 7월 8월 초쯤에 방류를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지금 일본이 방류를 단행한 뒤의 상황인데, 자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일본의 방류에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일본이 방류를 한다면 막을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잖아요. 문제는 방류를 하고 나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면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입장은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다층적인 점검을 해야죠. 소비 심리의 위축이라는 것 역시 괴담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충분히 우려되는 미래적 상황에까지도 소비자들은 우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방류는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그 방류를 그만두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엔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이 문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축적되었을 때의 문제가 아직도 과학적으로 선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우려들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정부가 해명하지 못한 영역이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해양재판소에 제소한다든지 등등의 절차를 하등의 고려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염려스러운 지점인데요. 본 방류는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간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시기가 시작된 겁니다. 종기는 30년 뒤입니다. 네, 자 최영두 의원님, 일단 방류에 아무런 과학적 문제가 없다, 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결과들이 뭐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일본이 일단 방류를 시작하면 국민들은 좀 불안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제 뭐 저희들은 늘 먹어왔던 거지만은 국민들하고, 왜냐하면 저 어민들하고 수산인들이 아니 정부 여당은 뭐 하느냐는 주문이 큽니다. 당신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하면 당신들 먹어봐라. 지금 먹어서라도 소비 전략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문이 큽니다. 저희도 다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 안전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 이게 지금 자꾸 우리끼리 동네에서 달밤에 체조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고요. 대명천지 온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국제사회는 그 원자력의 안전성, 그 방사능 폐기물의 위험성을 모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그 안전하게 되고 이런 걸 몰라서 이러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르는, 국제사회가 모르는 우리만이 아는 특별한 걸 통해서 알고 있다면은 그걸 더 강조해서 국제사회를 정말 이끌어서 인류사회 이 해양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는 큰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더구나 자꾸 우리가 보면 이게 북태평양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고시마라든가 이 남쪽에 있으면 우리 제주도라든가 우리 남해로 이 해류가 들어 섞여 들어오겠다 생각을 하겠는데 북태평양 위쪽에 있어가지고 바로 알래스카로 이렇게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후지산을 타고 넘지 않은 이상 정말 우리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은 당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장의 영향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 생태계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그리고 일본 사회도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벌써 지난 5년 동안 이 논의가 진행될 때 우리 정부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부는 누구였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 계속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